이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드레드 리프트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실 리프팅을 하게 되면 소위 효과가 얼마 없다. 또 실도 뭐 간단한 실 몇 개 넣어서 리프팅이 된다. 그 진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을 이용해서 이게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고 부작용은 어떻고, 우리 뭐 이런 엔티에이징 시술할 때 일상생활에 부작용 생기면 참 곤란하잖아요. 뭐 피가 고인다든지. 그게 아니고 또 주의점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광범위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부분이 이제 실 리프팅, 드레드 리프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만한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58세 여성분이시죠. 특히 이제 이 심술보란 이 부분이 아주 처져 있고, 또 우리 앞광대라 그러죠. 이게 안륜근과 앞광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방이 분리되는 이 인디안 밴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연해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이러한 이미지에서 거의 뭐 60 다 돼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최소한 이제 이렇게 40대로 타이트닝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 실 리프팅은 연세 드신 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30대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왜? 사진상으로 이렇지만 본인이 생각하기 많이 그 피부도 얇아지고 약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타이트닝 시키면 V라인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뭐 저하고 비슷한 이런 분들도 하시고 나면 뭔가 톤이 좋아지면서 처진 느낌이 좋아지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눈 재수술 하면서 눈이 이제 소위 한쪽은 말려 들어가고 한쪽은 이렇게 처져서 쌍꺼풀이 크고, 그래서 우리가 눈매 성형이라고 그러죠. 눈매 속쌍꺼풀처럼 하면서 코, 들린 코죠. 뭐 비대칭도 있지만 코끝을 내려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어 굉장히 세 보이죠. 이런 이미지를 광대뼈를 좀 줄이고 했더니만, 당연히 우리 광대뼈를 줄이면 왜 볼 처짐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광대뼈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볼륨이 줄어들면 위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피부가 쭉 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처졌을 때 과거에 안면 윤곽 수술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드레드 리프트에 대해서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분도 한번 볼게요. 팔자주름도 있고 이제 점점 처진 느낌이 들죠. 뭔가 우울해 보이죠. 근데 3개월, 9개월 이런 포토샵된 사진이지만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변했죠. 과연 이런 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도 많고 관심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의심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셀폰으로 이렇게 찍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다.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진도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경우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이 과연 어느 정도 오래 가는지. 자,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실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대부분 몸 안에 들어가는 실은 이렇게 코고 뭔가 돌기가 생겨서 빠져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스크류 모양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 특허받은 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실들이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하죠. 닥터 알코모라는 사람은 1950년대 말 57년도부터 실과 관계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고정될 수 있는 실에 대한 디자인은 거의 다 특허를 내놨습니다. 펀더멘탈은 여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실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은 광고적인 측면이니까 잘 감안하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래서 실에 이제 상업적으로 리프팅이 되는 실에 대해서 한 6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non-observable이라고 그러죠. 녹지 않는, 흡수되지 않는 실이었는데 최근에 거의 observable, 흡수되는 실로 다 바뀌었고, 물론 흡수되지 않는 실도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우리 고무 밴드처럼 이렇게 쫙쫙 늘어나는 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서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표정을 지어야 되거든요. 표정.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려놔서 이게 탄력 있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실들도 현재 개발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 요즘 이 6세대 실을 이렇게 보시면 그 히알루론산, 우리 몸에 넣는 이 필러죠, 필러. 여기도 이렇게 이제 이 주사기로 해가지고 주름도 이렇게 없앨 수 있고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이런 계열화된 필러죠. 이렇게 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끈적끈적한 계열화되어 있죠. 이제는 첨단 과학의 산물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어떤 큰 장점이 있느냐? 이거는 뭐 볼륨을 보충해주고 보강해주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실은 볼륨을 보충 보강해주면서 리프팅도 가능하죠. 이게 뭐 굉장히 강합니다. 히알루론산은. 지금 이 수준까지 우리가 실이 이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뭐 이렇게 고형화되어 있으니까 염증에도 아주 감염에도 강하고 그래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실 기술을 이용하면 임플란트 코팅도 할 수 있고 가슴 보형물을 코팅도 해서 부작용은 없는 그런 시술도 가능하게 되죠. 역사적으로 가서 이제 이런 실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리프팅도 되고 볼륨도 줄 수 있고 또 물광주사처럼 히알루론산이 대부분 다 수분을 1000배 이상 흡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엔티에이징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는 실의 역사입니다.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된 코도 이렇게 날카로운 코가 아니고 좀 부드러운 코를 해서 통증을 줄이는 그런 것도 있고 아예 이 부분을 홈처럼 철조망처럼 파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게끔 하는 이런 실. 자,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든 실은 여기 힘을 잘 못 받아서 그냥 바로 눕히는 데 반해서 이런 실들은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 실이 너무 굵어요. 실이 너무 굵으면 환자들이 너무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자, 컨설티나 디자인이라고 해서 철조망처럼 이 안에 걸리면 쭉쭉 조직을 당겨줄 수 있는 이런 실들이 이제 개발되어서 당긴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면서도 잘 풀리지도 않으면서 흡수가 되지 않는 실에 비해서 흡수가 서서히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영원히 젊어진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뭐 어떤 방법, 절개의 방법을 쓰더라도 다시 릴랩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2년이 되든 3년이 지나든 또 한 번 더 이렇게 리도잉을 하게 되면 이 젊어진 모습이 그냥 유지가 계속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뭐 진시황이 살아 돌아온다면 21세기에는 이런 신과 같은 이렇게 영원히 젊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